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점심 12시까지 열심히 굶었는데 체중계 숫자는 왜 그대로일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했는데 3개월째 정체기에 빠져 계신가요? 친구는 간헐적 단식으로 15kg 뺐다던데 같은 간헐적 단식인데 나는 왜 1kg도 안 빠질까요? 다이어트 성공률이 고작 1%라는 충격적인 현실? 그 이유가 뭘까요? 젊었을 때는 과식해도 야식 먹어도 표준 몸무게였는데 이제는 하루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일주일 굶어도 1kg 빠지기 힘든 이유? 그 정답은 오늘의 주제인 기초대사량입니다. 나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일까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 결과로 29개국 6,400명을 95세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나의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아침 먹으면 살찐다더라. 무조건 16시간은 굶어야 한다던데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은 다 살로 간다.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들이 내 기초대사량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 기초대사량은 실제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는 태워집니다.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죠. 문제는 기초대사량이 정상일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운동 적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몸을 원하신다면 집중해주세요. 잘못된 간헐적 단식은 멀쩡하던 기초대사량도 낮춰버립니다. 기초대사량이 20에서 30% 이상 떨어지는 거죠. 기초대사량 개념과 나의 기초대사량을 알아야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어요. 당신의 나이와 체질에 맞는 진짜 간헐적 단식 가이드. 잠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기초대사량 높이기 비법. 3개월 이상 정체되었던 다이어트 극복 성공 사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인지 체크하셔야겠죠? 다음 증상이 현재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기상 직후 피로감이 심하다. 둘째, 식사 후 2-3시간 만에 배가 고프다. 셋째,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차갑다. 넷째, 운동을 해도 체중이 잘 안 줄고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당신의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체지방률입니다. 2021년 연구 결과 근력운동 없이 간헐적 단식만 한 그룹은 체중이 감소하면서 근육량도 평균 1.5kg 감소했습니다. 반면 근력운동과 함께 간헐적 단식을 병행한 그룹은 체지방만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의 관계입니다. 근육 1kg당 하루 13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 1kg은 하루 4칼로리도 태우지 못합니다. 내 몸의 지방을 걷어내고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근육 1.5kg이 빠지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약 20칼로리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다이어트로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해도 기초대사량도 낮아지면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이제 체중이 아닌 기초대사량에 초점을 두고 다이어트 하세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지게 됩니다. 그 전에 간헐적 단식 시간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은 제각각입니다. 나만의 간헐적 단식 시간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질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먼저 나만의 활동 피크타임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오후형 인간이신가요?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에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세끼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기초대사량 효율도 좋기 때문에 이때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식사를 통해 얻은 열량이 모두 사용되어서 축적되는 열량이 없게 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언제 시작할지 정했다면 본격적으로 간헐적 단식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다이어트의 기준을 바꾸세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체중이 아닌 체성분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35세 김선영님은 6개월 동안 16대8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3개월은 체중이 빠지다나 3개월은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까지 떨어져 있었죠.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3kg 감소해 있었죠. 하루는 24시간이고 내가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도 운동 시간을 계속 늘릴 수 없습니다. 관절이 버티지 못하거나 몸이 고장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몸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몸을 만들면 됩니다. 둘째, 단식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세요. 처음부터 16시간 단식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시작하는 첫 주는 12시간 단식만 하세요. 둘째 주는 13시간, 셋째 주는 14시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실제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한 그룹은 기초대사량 감소가 거의 없었지만 갑자기 16시간 단식을 시작한 그룹은 기초대사량이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셋째, 운동 타이밍을 알고 운동하세요. 굶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양소별 섭취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단백질은 운동 직후 30분 이내, 탄수화물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 지방은 마지막 식사에 배치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기초대사량 상승에 결정적입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고 운동 후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말이죠. 연구 결과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 시 기초대사량이 최대 24시간 동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동 후 굶거나 엉뚱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기초대사량 상승을 방해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의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간헐적 단식 효율도 끝까지 끌어올리세요. 이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의 황금 시간을 활용하세요. 아침 기상 후 1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 24시간 중 15분입니다. 맨몸 스쿼트 15회 3세트, 푸시업 10회 3세트, 플랭크 30초 3세트. 푸시업의 경우 힘들면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공복 운동이 저녁 운동보다 기초대사량 상승에 2배 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아침에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조깅하지 말고 알려드린 3가지 운동만 집에서 하셔도 기초대사량을 높이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체지방이 높은 분들은 꼭 아침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지방 많은 상위 10% 그룹에게 아침 운동을 시켰더니 전체 소비 칼로리 중 49%를 기초대사량에서 소비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체지방은 아침 운동을 통해 쭉쭉 빠진다는 말입니다. 둘째, 체온 관리입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기초대사량이 13% 증가합니다. 칼로리를 더 잘 태우기 위해 따뜻한 몸을 만드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냉수보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반신욕 또는 족욕 하루 20분 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면 체온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수면 부족은 기초대사량을 최대 20%까지 감소시킵니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많지만 잠자기 전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 수면 시간은 많아도 기초대사량 상승 효과가 제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당신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세요. TV, 컴퓨터 모니터도 안 됩니다. 최소 취침 2시간 전에는 영상을 피하세요. 다음으로 실내 온도는 18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숙면을 위해 실내 온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서늘한 온도가 수면의 양질을 높여줍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 자체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알려드린 방법만으로 3개월 실천한 42세 주부 이영미님은 기초대사량은 1200에서 1450으로 증가, 체지방률은 32%에서 27%로 감소, 근육량은 2kg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식단 없이 일어난 변화라는 점입니다. 식단까지 더하면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식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우선 섭취 원칙을 지키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가장 길어 포만감이 오래가고 기초대사량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는데 단백질을 첫 번째로 섭취한 그룹의 기초대사량이 평균 8% 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낮추세요. 특히 남성분들 평균 식사 시간은 10분 이하입니다. 한 끼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드시는 것보다
음식을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 섭취량은 줄어들면서 포만감은 더 오래갑니다. 셋째, 식사 간격입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식단의 핵심이죠. 식사 간격은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너무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지방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고 칼로리가 낮다고 중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단,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역효과가 나타나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기초대사량을 200% 높이는 필승 간헐적 단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전 7시에 공복 운동을 합니다. 씻고 오전 8시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를 합니다. 5시간 뒤 오후 1시에 일반식을 먹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되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는 양만 조절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다시 5시간 공복 후 오후 6시에 저단백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일체 스마트폰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꿀잠을 잘 수 있는 환경 세팅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기초대사량 200칼로리 증가, 체지방만 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체중만 보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세요. 기초대사량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생체 리듬에 맞는 나만의 단식 시간을 찾으세요. 기초 체온을 올려주는 아침 공복 운동을 하세요. 식사 간격, 식사 순서를 고려해서 천천히 드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내가 활동이 맞는 피크타임에 하루 3끼 식사를 세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이 굶는다고 더 많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원입니다. 이걸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같은 노력으로도 체중 감량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초대사량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루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